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투자함에 있어서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현재 나와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와 거기에 따른 로봇 산업의 흐름, 그리고 그 로봇 산업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까지 총 정리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산업 리포트를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천조 수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주식이 세계 1위가 됩니다. 한 주라도 사모으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자세하게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의 페이지를 보면은 일단 본격 실적 기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지금 오늘 나왔던 내용들부터 이제 주말간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의 전기차 분류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GV70이 IRA의 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되는 모델인 만큼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다행히 공제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시장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GV70만 된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모델들도 그 공제에 포함이 됐는데, 모델 Y가 미국 IRA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가격 할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다시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SK온이 1월에만 290조 원어치의 배터리 계약을 따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한 7조 정도 됐거든요. 그 지난해 매출의 무려 40배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강력한 재료가 갖고 있는데, 이 강력한 재료의 진짜 수혜주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K배터리가 누적 수주가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요. SK온뿐만 아니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이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짜 수혜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를 보면은 GV70이 이번에 보조금 조건에 충족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난 3일 세액 공제를 받는 이 전기차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이 차량 분류 기준이 개정하면서 GV70이 보조금 조건에 충족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어땠냐면은 자동차 업체가 맞춰야 하는 최저 연비를 설정할 때 이 CAFE가 뭐냐면은 기업 평균 연비제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의 일부가 승용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GV70이 SUV가 아니라 승용차 일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IRA가 뭐예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한 원산지가 전부 다 북미나 북미 FTA에 포함돼야 되죠. 여기 안에 충족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면서 일정 판매가 이하 차량한테만 이 혜택을 제공을 했죠. 즉 너무 비싼 자동차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준이 IRA에 따르면은 전기에 대한 세단, CUV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5만 5천 달러였고요. 전기 SUV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 미만이어야지 이 보조금을 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세단 CUV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판매가가 5만 5천 달러를 넘어가죠. 대략적으로 판매가가 7,300만 원 정도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5만 5천 달러면은 한화로 한 6,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GV70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바뀐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겠죠. 올해부터 이게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 예정인데 이 CFE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평균 연비제에 대한 기준에서는 GV70이 승용차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예정됐어요? 미국 재무부는 개정을 통해서 기존 환경보호청의 기업 평균 연비제에서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비 표시 기준으로 적용을 바꿔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GV70 같은 경우에는 SUV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8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변화가 생긴 거죠. 8만 달러면은 하나로 9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판매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호재고요. 심지어 이게 올해부터 생산 예정이기 때문에 GV70의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GV70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GV70처럼 수혜보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GV70뿐만 아니라 캐딜락의 리릭, 머스탱의 마하 2, 테슬라 모델 Y 등 소형 SUV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자마자 테슬라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냐? 바로 가격 인상을 해버립니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위해서 65,990달러에서 아까 얼마였죠? 5만 5천 달러라고 했죠. 5만 5천 달러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만 3,990달러로 가격을 20% 인하했었습니다. 근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자마자 1,000달러를 인상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어차피 세액 공제가 되는 거 영업이익을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유 어쨌든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완성차 업체들의 또다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지금 그 결전지가 중국이냐 유럽이냐 미국이냐 했을 때 핵심적인 거는 어디다? 바로 미국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되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유럽과 중국에 비해서 많이 시장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선점을 갖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이 같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SDI와 포스코케미칼의 40조 규모에 대한 수주 이슈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무려 290조 원에 대한 배터리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수주액의 상당 부분이 현대자동차 그룹과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차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이게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7조였어요. 근데 그게 40배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한 만큼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전기차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공장을 지어놓고 수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주를 받아놓고 그 후에 설비 투자를 진행해서 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생산해낸 물량을 수주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헝가리 이런 국내외의 배터리 공장을
8개를 가동하면서 연간 88.7GHz에 대한 생산 능력을 현재 보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건설 중인 5개의 공장이 완성되면은 향후 2년 뒤에는 220GW시에 대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점유율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나게 공장을 지어댈 수 있는 게 이미 선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따른 합작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낼 수 있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주가 1000조에 육박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누적 수주 잔고가 385조 원을 넘겨서 기존 출하 물량을 고려하면 누적 수주가 무려 4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물량 확보에 대한 수주 잔고가 무려 140조 원을 넘기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물량, 그리고 합의를 마친 미계약 물량, 그리고 합의 중인 물량까지 합치면은 수주 규모가 10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을 계속적으로 지어야겠죠. 그래서 해외 공장은 계속적으로 증설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지어야지 왜 자꾸 해외 공장에 공장을 짓는 거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다 지으면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엄청난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다 지으면은 30% 플러스 알파인데 한국은 1% 돌려준다라는 이 세금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공장을 청정 제조 시설로 분류를 해서 투자액에 비해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 용수 이런 인프라도 주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주는 게 미국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 기술로 분류를 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한 25% 정도 챙겨주죠. 근데 제조업 중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완성 자동차에 대해서 비중이 한 12% 되거든요. 단일 업종 비중 중에서는 가장 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제 혜택이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더 해주겠지만, 현대차 기준에서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천억에 대한 공제가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 대한 공제가 됩니다. 즉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해외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완성차 업체만 국내에다가 안 짓고 다른 업체들은 다 국내에다 지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5년 뒤에는 배터리 생산 능력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에서 K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충북 청주, 충남 서산, 울산 등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에 있지만 연간 15GW시에 대한 수준으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 규모가 너무나도 작고요. 지금 SK온에서 2025년도에 생산 예정인 물량이 220GW시죠. 즉 그에 비해서 1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왜 이렇게 공장을 안 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 미국이나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물류비나 아니면 각종 세금 혜택 부분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공장 투자에 집중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모가 계속적으로 줄어날 수밖에 없는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완성차,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공장을 지어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어차피 원자재가 나오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를 물류로 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제조해서
다시 미국으로 하면은 물류비가 들겠죠. 애초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물류를 사와서 그 물류를 다시 옆에 있는 완성차 업체로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물류비에 대한 금액도 줄어들고요. 세금 혜택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다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발표를 했던 것을 주요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뭐 CJ 제당부터 해서 SK 실트론, 반도체, 삼성 SDI, 배터리, 롯데케미칼, 양극박, LG화학, 양극재,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봇 AI, 전기차 생산까지 하나솔루션, 태양광, SK온, 배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고요.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규모가 무려 100조가 넘어갑니다. 105조 2천억 규모고요.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는 당연 삼성전자이지만 배터리에 대한 규모를 다 합치게 되면은 배터리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되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규모도 사실상 105억 달러로 한 13조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아니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를 힘을 써서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만큼 현대차 그룹의 향후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되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주하는 현대차 그룹, 미국에서는 쩔쩔매는 일본을 지금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판매량에 힘입어서 지난 1월에 최다 판매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전기차 라인업이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일본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10%를 올해 넘겼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추세를 올려갈 전망이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 관계자가 말을 하기를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의 격차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즉 현재 미국 시장에서 있는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캐파 자체를 현대자동차에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가 계속해서 이 점유율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현대자동차가 들어가는 만큼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배터리 업체가 투자가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그 안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들도 같이 수혜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장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SK온과 포드의 미합작 공장 장비의 95%가 한국산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효과가 무려 2조 원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공장 자체가 SK온과 포드가 짓고 있는 미국 내 최대 배터리 공장 중에 하나인 글로벌 나가 아니라 이게 SK입니다. 글로벌 SK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95%가 한국산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장비 업체 선정이 지금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일부 남은 발주도 이번 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른 시장 이슈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지 업체들이 계약 공시에서 발주 업체를 밝히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시 시점이나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규모가 현재 9,200원 수준으로 향후 공장이 계속 늘어나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지금 투자한 금액만 105조 규모인데 그 공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비 업체들이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하는 거냐? 지금까지는 계속 돈을 못 번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도 이미 벌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수주 물량을 쌓아온 2차 전지 장비주들의 단기간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눈에 주목이 되고요. 특히나 장비 투자 확대 전망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거기에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라는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장비 투자나 발주가 계속 연기됐죠. 공장이 확정적으로 되지 않고 이게 계속 연기되면서 매출도 그만큼 커지지 않고 있었는데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현 시점에서는 그 공장이 계속 증설됨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LG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삼성 SDI처럼 거기에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들이랑 직접적으로 발주를 계약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요. 첫 번째는 아바코입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장비로 재도약을 성공했다. 올해 역대 매출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업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이 80%고요. 그 중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뭐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탄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2020년도부터 2차전지 관련 사업부를 신설해서 매출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폭이 이전에는 2차전지 매출 비중이 3.6%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이게 무려 10배 성장한 30%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포스코 홀딩스나 이 포스코 그룹들이 철강 기업에서 지금 2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거기에 따른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를 봤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바코도 2차전지 장비 기업으로 제도약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장비 수주에 대한 잔고가 860억 원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움셀지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기업에 장비 수주를 하는 기업인 만큼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아이텍입니다. 이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수소전지 전극용 제품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에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0%, 50% 성장한 성장성이 아주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국내 2차 전지사의 국내외 신규 투자 확대와 해외 배터리 제조사들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인 시스템 장비 사업 부분도 역시나 매출이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얼티엄셀즈와 블루오벌 SK 등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합작사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이 두 곳에 납품을 시작한 해외 메이저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본격화가 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즉 SK와 LG 엔솔의 공장이 지어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밸류체인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터리 천조수주에 따른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케이 나는 알겠다. 2차전지 장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거 알겠는데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로봇 섹터에 대한 것도 알고 싶다. 아까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집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마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뭐 유사한 밑에 뭐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시그널, 뭐 차트 시그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 누르지 마시고요. 김용민이 맞는지 확인하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 버튼을 누르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설치는 100% 무료고요. 설치 이후에 이용하실 때 뭐 전화번호 이런 등등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일체 적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가장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상단부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지사항으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로봇 섹터 총정리 클릭하시고 이 스크롤 내려서 아래로 확인해 보시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 PDF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해놨고요. 다운받는 거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누구나 확인하셔서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영구 소장 가능하시니까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 다운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 드는 거 아니냐? 전부 다 무료가 맞습니다. 일단 급등 시그널은 100% 무료로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고요. 과금되는 거 전혀 없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급등 추천주는 말 그대로 이 김용민 대표가 직접 여러분들 매일매일 다음 날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월 6일 뭐 AP 위성 이런 식으로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적어 드리고요. 2월 3일 나무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장전급등 뉴스는 뭐냐? 시장에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 많죠. 그리고 그 강한 이슈에 대한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등 뉴스에서는 시장에서 매일 나오는 핵심 이슈들 그리고 그 핵심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전에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관련 뉴스, 급등 뉴스만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구나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이 무슨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왜 나왔고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고 그 관련된 종목은 왜 이 섹터로 편입되는지 포함되는지 정리한 글을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내일 내가 공략해야 되는 종목 오늘 장 시작 전에 봐야 되는 뉴스 그리고 어제자 시장에서 강했던 급등주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네, 평생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최신 이슈에 대한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들 투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